나 왜 안 되지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 그러다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 지금 번아웃인가? 뭔가 회의감도 좀 들고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안녕하세요, 만만송입니다. 아주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 아마 승희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안녕하세요, 이승희라고 하고요, 마케터입니다. 이미 사실 인스타그램에서 너무 유명하셔가지고 저도 되게 팬이었는데, 이번에 질문 관련된 책을 내셨다고 해서 뭔가 만만송 구독자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인 것 같아서 오늘 같이 모셔서 직장 생활과 여러 고충들, 질문들, 살면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그래서 오늘 티셔츠 이거 입고 왔어요. 저는 이제 이번에 책을 냈는데요. 질문 있는 사람이라는 책이고, 저 자신을 알아가기 위한 셀프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백문백답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스스로도 질문이 되게 많아가지고 질문을 메모장에 늘 적어놓고 사람들한테 많이 묻고 저한테 많이 물었는데, 그거를 책으로 쓰면 좋겠다 해가지고 나온 책입니다. 질투, 네네. 에 대한 부분이 정말 공감이 많이 갔던 게, 저도 되게 질투가 많고 시기도 많이 하고. 그래요? 네. 책에서 보면 질투하는 게 나쁜 건가? 질투도 얼마든지 건강한 동력이 될 수 있다. 누군가를 마냥 부러워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괴감도 느끼고 배우기도 하고 영감을 받아서 나아갈 수 있는데, 특히 내가 잘하고 싶은 영역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질투하려 한다. 결국 나보다 반발짝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질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라고 적은 부분에서 제가 막 하이라이트 쳤거든요. 승희님도 이렇게 일하고 특히 인스타그램에서도 되게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하다 보면 분명히 뒤에서 아니 쟤 막 직장 다니면서 맞아요. 일 제대로 하는 거 맞냐, 나는 인스타그램 열심히 했는데 아직 팔로워가 100명밖에 안 되는데 저 채널은 왜 이렇게 잘 되지? 분명히 안 좋게 댓글 거는 사람도 많을 것 같거든요. 저 그런 적도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광고가 아니었는데 광고 아닌가요? 확인해 주셔야죠, 이렇게를 달았는데, 제가 하필 그때 인스타그램에 접속하고 있어가지고 접속했을 때 그 계정 아이디를 봤잖아요. 제가 저도 모르게 캡처를 해놨어요, 바로.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늘 엄청 저를 좋다고 하고 DM을 보냈던 사람이었는데 비싹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서브 계정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익명 계정을 똑같이 달았는데 제가 못 봤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그때 나한테 맨날 엄청 책도 잘 보고 있고 좋다고 했던 분이 다른 계정으로 달려고 했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그럴 때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왜냐면은 나한테 시기 질투를 하는 사람은 저를 애정하면서 관심 있게 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 여전히 상처받지만 초연해지려고 하는 편이고, 근데 저는 제가 질투가 되게 많은 거예요. 진짜요? 네, 근데 저의 방법은 잘하고 싶고 잘하는 사람을 보면 질투가 나잖아요. 맞아. 그죠? 맞아. 그래서 저의 방법은 너가 너무 질투가 나를 대놓고 좀 말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는 민성님도 너무 잘해서 질투가 나고, 근데 안 친한 사람한테까지는 말을 못하지만 약간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시기 질투는. 오히려. 맞아요. 오히려 저랑 너무 멀고 이러면 질투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아예 너무 다른 사람이라. 그거를 진짜로 동력 삼아서 내가 더 잘해야겠다라고 그냥 하고, 그 친구한테 야, 너가 리더가 되니까 너무 부럽더라. 나 그래서 너 때문에 진짜 자극받았잖아를 오히려 안 숨기고 좀 말을 하는 편인데, 미운 마음까지 들 때 있잖아요. 맞아. 안 숨겨질 때는 저는 메모장에 다 써놔요. 그 미운 마음을요? 네. 그러니까 2024년 10월 8일에 적어놔요. 지금 질투나는 사람들, 부러운 것들, 종류들, 이걸 막 적어놓고 거기다 쓰레기통처럼 담아두고, 몇 주 뒤에 또 그런 약간 좀 뾰족한 삐딱한 마음이 들 때 다시 거기다가 버려놓으려고 쓸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주 전에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또 다른 건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계속 같은 포인트로 또 써놓는 사람도 있을 때는 나 이 부분 지금 좀 부럽구나, 내가 하고 싶구나를 느끼는 거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회사가 이제 신입 공채다 보니까 40명이 한 번에 딱 첫 공채로 들어왔잖아요. 저는 일을 배우는 속도가 되게 더딘 편인데, 누구는 벌써 막 우리 회사 모든 걸 다 파악해서 벌써 팀장님한테 칭찬을 받았다더라, 칼퇴하는데 일을 너무 잘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그쵸. 아직 칭찬 못 받았는데 난 아직도 너무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쁜 방향으로만 안 가게 막 혼자 푸는 방법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제가 또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 비교인데 어떻게 보면 또 되게 비슷한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말고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비교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면 무엇을 비교할지는 내가 통제하자. 그 유명한 트위터 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뭐 신에게 마지막 소원을 빌 수 있다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라고 기도할 거다라는 이런 트위터 짤이 있는데 그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계속 남들이랑 비교할 수밖에 없고 누구는 일을 얼마나 잘하고 누구는 구독자가 몇 만인데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고 이런 걸 비교할 수밖에 없으니까 분명히 처음엔 비교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직장 생활에서나 인스타그램 활동하실 때 지금도 사실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 제가 좋아하는 알간지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서도 그분이 비교는 당연한 건데 왜 그거를 안 하려고 해? 약간 이런 화두를 던지는 편이 있어요. 비교를 안 할 수 없는 것 같고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비교는 시간에 대한 비교거든요. 예를 들면 아무리 생각해도 하루 중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이 일을 하나 하는 거, 직장을 다니는 거 하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음식점을 5개를 운영을 하고 어떤 대표님은 막 사업체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게 되나? 그러니까 이 한정된 시간 안에 그걸 다 보나? 실제로는 빵꾸가 나는 게 아닐까? 이러면서 막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시간에 이거밖에 못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지? 약간 그 근육을 알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럴 때마다 그냥 접어들 수 있는 글들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사람마다의 시간 다 다르고 나라마다 시간 다 다르니까 동기들 얘기했잖아요. 그게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환경일 수밖에 없는 게 초중고가 다 똑같은 학급 안에서 그 안에서 똑같은 수업을 듣고 결정되는 수능을 보는 환경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같은 선상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고 나랑 초중고를 다 똑같이 나온 저 친구는 이렇게 되는데 나는 왜 이렇지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 당연하니까 20살부터만이라도 자기만의 시간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요즘 저도 제 시간을 진짜 많이 속도를 알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질투와 비교가 참 어려운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계속 질문하고 계속 이거를 되뇌이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면 비교를 하고 스스로 너무 자존감 낮아지지 말자. 그게 안 될 때는 혹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쟤는 막 회사에서 초고속 승진하고 뭐 인스타그램 1000만 팔로워인데 저는 진짜 그럴 때는 계속 괴로워하고 열심히는 내 거를 하겠지만 따라잡을 수 없을 때는 계속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괴로워하면서 그냥 내 거 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막 쟤는 쟤고 난 내가 이렇게 가야지가 안 되는 거죠. 저라는 사람은 계속 미친 듯이 부러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어느 순간 그런 말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나 자신을 만약에 너를 시기질투를 하다가 너가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경외심으로 바뀔 거야 라는 말을 누군가가 나한테 해준 적이 있는데 저도 어떤 사람이 너무 부러웠어요. 만약에 동기인데 그 동기가 너무 잘해서 부러워 하다가 그 친구가 계속 잘하잖아요? 그럼 이제 존경심으로 바뀌어요. 와, 쟤는 어떻게 계속 잘하지? 하면서 이제 더 그 부러운 마음이 경외심으로 저도 바뀌고 더 배우게 영감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인물 자체가 미친 듯이 부러워. 이거는 내 채널에서 꼭 언급을 해야겠다라고 느낀 게 바로 번아웃인데 직장 생활하는 거 사회초년생의 모습을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리다 보니까 특히 공감해주시는 포인트가 번아웃이잖아요. 이제 한국의 직장인들 한 번쯤 느꼈다는 번아웃을 저도 딱 직장인 1년차 되는 순간 뭔가 회의감도 좀 들고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얼마나 배웠지? 막 남들은 저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번아웃이 오는 딱 2가지 포인트가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맞아요. 정체돼 있다고 느낄 때? 그럼 그럴 땐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극복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극복을 한 적이 없고 번아웃이 왔을 땐 인지를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요? 무기력해져 있어요. 그냥 막 다 싫고 짜증나고 막 소진됐다 하고 무기력하게 있다가 나 지금 번아웃인가? 딱 그런 순간들이 번아웃이 오는 것 같아요. 뭔가 시키는 일만 해야 되고 뭔가 최선을 다해서 막 몰입을 해서 미친 듯이 했는데 성과가 안 나고 이러면은 진짜 빵 터지면서 이제 소진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최선을 다한 사람한테만 좀 오는 것 같아요. 열심히 했으니까. 저는 자괴감이 드는 것도 내가 미친 듯이 했는데 안 됐을 때 실망감이 너무 큰 거예요. 스스로한테. 그때 자괴감이 오는 거야. 그럭저럭 저도 지낼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알지만 10을 해도 되는데 5만 하자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괴감도 안 오고 번아웃
넣었다 안 와요. 크리스토퍼 니먼의 오늘이 마감입니다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줬는데 엄청 웃으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두 남자가 있는데 엄청 웃으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웃으면서 그리고 있는 사람은 노트에 똥이 그려져 있고 막 진짜 너무 막 미간 찌푸리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리는데 여기 막 예술 작품이 그려져 있는 그 두 그림이 있거든요. 똥을 만들어내고 있을 때는 스스로 약간 좀 평온한 것 같고 근데 자괴감이 오고 번아웃이 오는 건 미친 듯이 내가 잘하고 싶어서 노력했을 때 좀 오는 건 것 같아서 어쩔 땐 건강한 신호인 것 같고 네. 왜냐면 그럴 때 멈춰 너 지금 너무 무리했어 약간 네. 이렇게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극복 못하고 한참 있다가 조금 극복해야 되겠다고 자각하는 순간 회사를 하든 휴직을 하든 휴가를 가든 약간 아니면 누군가한테 자꾸 자문을 구해서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를 물어보든 약간 이런 방법을 찾았었어요. 번아웃이 왔다는 건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해요. 대충 설렁설렁 했으면 오히려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되게 멘탈이 건강한데 번아웃이 오는 순간은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참 열심히 했구나 맞아. 라고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많이 받았던 질문. 네, 그럴 것 같아요. 후배들이나 번아웃은 어떻게 극복하지? 근데 저는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더 대단한 거죠. 왜냐면 그럼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이구나. 극복 못하죠. 어떻게 극복을 해요? 이걸 사람 인생을 아는 것도 아닌데 라고 말을 해주는데 그러면 다들 그거에 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우리가 무슨 로봇처럼 번아웃 극복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던 게 실제로 제 영상에서도 많이 말했는데 제 요즘 최대 고민이 요즘 막 갓생, 미라클 모닝, 엔잡, 프리랜서, 뭐 겸업 하나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부캐라고 해서 아이덴티티가 되게 많잖아요. 직장인으로서의 그쵸. 나, 부업할 취미 활동하는 나 이런 내가 있는데 막 그만큼 할 기회도 많고 경험도 많이 하다 보면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 막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유튜브 해서 막 난 너무 나중에 80대가 돼서 너 20대 때 일 더 해를 얘기할 것 같은지 그땐 좀 더 너 주위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을 더 챙겨 라고 얘기할 것 같은지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후자인 거예요. 근데 20대 때는 또 그게 안 되잖아. 20, 30대 맞아요, 맞아요. 이 체력이 있을 때 더 열심히 일하고 싶고 이런 밸런스를 승희님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키즈의 김혜자 선생님이 네. 나이가 들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모른다. 젊은 친구들은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게 젊음인 것 같아서 밸런스 저도 진짜 못 잡아요. 못 잡고 알죠. 아는데 이거는 결국 모두가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가족과의 시간 보내고 이거 너무 중요한데 그렇게 속도를 찾아서 사는 사람이 사실 몇이나 될까? 저는 약간 지금 몰입할 수 있을 때 미친 듯이 몰입을 하고 몰입을 못할 때는 그때는 이제 그 중요성을 알면 그때 가족과의 시간 보내고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게 중요해라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족과의 시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시간, 건강 이런 걸 놓치지 말자 우선순위로. 다만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대표님이 자기는 워라벨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이유가 내가 지금 이 일을 미친 듯이 집중을 하고 싶으면 8시간이 아니라 뭐 12시간을 쓰고 막 밤을 새서 막 너무 좋으니까 잘하고 싶으니까 쓰는 시간이 있고 내가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가족을 만들 때는 또 이 시간이 나에게 우선순위니까 이 회사 일을 못할 때가 있는 건데 10시 출근해서 7시 퇴근하고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그거에 나의 그 몰입을 딱 맞출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시위기에 따른 나의 몰입의 시간을 그냥 자유롭게 그거는 좀 열어두고 승희님 만나 뵙고 너무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고 모든 게 다 처음이에요. 회사 생활도 처음이고 직장인으로서의 관계 이런 게 다 처음이니까 여기서 느끼는 되게 혼란스러운 게 많은데 용기를 내는 방법? 왜냐면 승희님은 이번에 퇴사하셨고 책을 쓰기로 결정하고 인스타그램 이런 계정을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최근에 제 동기가 퇴사를 한다는 거예요. 동기가 저희 같이 회사가 들어왔는데 누군가는 저렇게 매일 루틴한 업무를 살다가 퇴사해야겠다라고 딱 결단을 내리거나 누군가는 뭐 유튜브 해야겠다 뭐 이런 책을 써야겠다 이렇게 딱 결단을 내리는데 그런 용기를 내는 방법?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근데 퇴사하고 백수 되면 어떡하지? 돈 못 벌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딱 이런 결단들을 내리는 맞아요. 비법이 있나요? 근데 질문이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그래서 적었어요. 저는 어떠한 계획을 못 세우는 사람이지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구체적인 어떤 그림이 상상이 되는 순간 용기를 내는 것 같아요. 되게 철저한 계획표는 나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 계획표만으로 내가 할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어떠한 그림이 전혀 상상이 안 되고 모호할 때는 불안한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 근데 이제 딱 제가 좋아하는 상무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가 싸움을 하면 현재가 이길 수밖에 없대요. 왜냐면 현재는 명확하게 결과물들이 있고 미래는 그게 없어서 현재랑 미래랑 싸움이 붙으면 무조건 현재가 이긴다는 거예요. 값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KPI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져요. 왜냐면 미래는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근데 거기에 베팅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이제 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불안하니까 저도 엄청 시뮬레이션하고 고정 지출이 막 대출 이자 뭐 이자가 이만큼 나가고 내가 매달 쓰는 게 최소한의 이렇게 나가고를 계산하면 그거를 이길 만한 어떠한 상상의 그림이 짜여지거나 자신감이 좀 있을 때 딱 용기를 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무수히 상상하고 그게 그려지지 않으면 저도 용기를 못 내고요. 그러니까 상상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의 자신감은 뭐였냐면 내가 만약에 돈이 이 고정비가 이 정도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알바를 구하든 그러니까 일을 찾아서 한다. 어떻게든 번다. 몸뚱아리가 있으니까에 대한 자신감으로 나왔어요. 밥은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그게 민성님처럼 제가 더 10년 전으로 갔으면 다양한 일을 아직 못 해볼 때니까 불안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알바도 진짜 저는 10개 넘게 해보고 직장을 한 4-5개 다니니까 세상에 일은 있다. 그러니까 진짜 뭐든 있다.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게 조금 생긴 거예요. 왜냐면 여기도 일이 있고 여기도 일이 있고 그래 내가 일이 없으면 저 일 좀 주세요. 할 수 있는 이 뻔뻔함도 나이가 드니까 생겼으니. 근데 이렇게 보면 신희님은 되게 다양한 경험을 했고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잘할 수 있고 이런 거에서 밥을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경험을 더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떤 알바나 어떤 일에 대한 경험이 조금 부족하다면 어떻게든 인생은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는 쉽지 않다. 생각보다. 어쩔 땐 생각보다 사람들이 나 망한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하잖아요. 근데 엄청 망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일단 있고. 맞아. 사회초년생, 직장인, 프리랜서 어떤 사람이든 그래도 이런 질문들은 꼭 던져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나요? 제가 이제 제 책에서 질문을 이번에 하면서 느낀 거는 큰 질문들은 진짜 답하기도 어렵고 저도 모르고 자기다움은 뭔가 뭐 이런 질문을 못했어요. 저 스스로도. 그래서 정말 작고 가볍고 그러면서 진지하게 내가 속한 분야에서의 질문들을 많이 한 책인데 제 책을 보시면서 생각했었으면 하는 포인트는 자기 자신에게 호기심을 가지라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연예인들한테 관심 너무 많고 내 친구들한테 관심 많고 왜 나 자신한테는 궁금해하지 않고 지금 나는 솔로 16기 출연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냥 이 책을 보면서 나한테 한번 호기심을 느껴봤으면 좋겠다. 나는 뭘 좋아하고 나는 지금 어떻고 난 왜 힘들어하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린 너무 관심을 많이 갖는데 저는 그냥 이 책 보면서 나를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자신한테 호기심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저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 나와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고 분명히 승희님 아시는 분들이 제 구독자분들이랑 교집합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질문 있는 사람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급하게 제 채널이 별게 없어요.